극대와 극소에 대한 얘기 할게요. 자, 노란색 글씨 보니까 여기가 극대라고 나와 있고 여기는 극소라고 나와 있죠. 일단 정리를 해주면 극대값과 극소값을 통틀어 있는 극값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프상에서 보면 올라가다가 내려가면 순간적으로 맨 꼭대기가 생기죠. 그게 극대고요. 내려가다가 올라가면 가장 밑에 골짜기 같은 한 점이 생기죠. 그게 극소고요. 마찬가지로 근데 똑같이 극대지만 극대라고 항상 큰 건 아니고요. 극소라고 해서 항상 작은 것도 아니에요. 그건 잊지 마세요. 그래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건 극대 값은 결국 뭐예요? FA, 다른 말로 하면 값이라고 되어 있으면 무조건 Y 값이에요. 자, 극소 값은 뭐예요? 값이니까 결국 FA, A 지금 보시는 것처럼 Y 값입니다. 됐습니까? 자, 넘어갈게요. 그래서 극대는 뭔가 했더니, 자, 보시는 것처럼 극대는 자, x 이퀄 a에서 연속이며 좌우에서 자 뭐예요? 증가다 감소하면 극대한다. 올라가다가 보면 보세요. 이렇게 올라가면 자 기울기가 얼마가 되죠? 플러스가 되죠. 얼마죠? 기울기는 플러스가 되죠. 그러다 다시 감소하면 기울기가 뭐예요? 마이너스가 돼요. 그럼 순간적으로 플러스가 됐다 마이너스가 됐다. 그럼 순간적으로 한 점에서 어떤 일이 생길까요? 마치 계속 올라가다 다시 내려가는 순간 어떤 일이 생길까? 이때 순간 기울기가 어떻게 될까요? 0이 되겠죠. 자, 마찬가지로 이렇게 감소한다면 기울기가 얼마가 될까? 마이너스. 자, 증가한다면 기울기가 플러스. 자, 감소하다 증가하면 순간적으로 어떤 일이 생길까? 한 점에서 기울기가 0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일단 극대와 극소는 기울기가 0인 점을 얘기하네요. 자, 그래서 아래쪽에 좀 더 그 얘기를 하시면 자, 우리가 지금 보는 것처럼 되게 중요한 예입니다. 우리는 절대값이 나오면 앞에서 배운 것처럼 미분이 가능하지는 않죠. 그래서 우리는 x 이퀄 1에서는 미분이 가능하지 않아요. 그럼 우리는 앞에서 한 것처럼 기울기는 무조건 미분이니까 미분값이 존재하지만 결국 미분값이 0 되는 그 점에서만 되는지 알았더니 그건 아니고요. 그래프를 그렸을 때 이렇게 무조건 감소와 증가 이렇게 그런 형태의 패턴만 있으면 무조건 우리는 그 한 점에서의 그 점을 우리는 지금처럼 극대, 극소라는 지금은 극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요 점을 이렇게 보시면 문제에서 보시면 어떻게 돼요? x 이퀄 1에서는 극소 값을 갖죠. 됐습니까? 자, 근데 우리가 모든 함수에 대해서 극대 극소를 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미분이 가능한 함수죠. 미분한 가능한 대표적인 뭐죠? 다항함수네요. 차수가 있는 함수죠. 자, 이런 함수일 때는 자, x 이퀄 a에서 극값을 가지면 뭐가 돼요? 그 극값을 갖는단 말은 결국 뭐야? 미분값이 뭐가 된다? 0이 된다. 어떤 함수에서만? 미분이 가능한 함수에서만. 위에서 보니까 미분이 존재하지 않아도 되는데요? 근데 중요한 건 뭐죠? 여기는 미분이 가능한 함수가 아니죠. 최소한 이 점에서는. 근데 우리는 여기서 뭐예요? 미분이 가능한 함수라는 전제 조건에서, 미분값이 0이 되면 뭐가 된다? 극값이 존재합니다. 극값은 뭐가 있다고요? 극대와 극소가 있습니다. 자, 오른쪽으로 다시 넘어가 보시면요. 그래서 우리가 그림으로 설명을 드리면요. 자, 맨 처음에 증가하다가 다시 감소하면 순간적으로 제가 멈춘다 그랬죠? 그게 뭐가 된다? 극대가 되겠네요. 자, 그래서 우리는 문제에서 보니까 미분이 가능한 함수는 뭐가 돼요? 미분값이 뭐가 된다? 0이 된다. 됐습니까? 자, 그런데 미분값이 0이라 그래서 항상 극값을 갖는 건 아니죠. 왜? 지금처럼 이런 경우가 있네요. 또 이런 경우가 있네요. 자, 이건 분명히 미분이 가능한 함수죠. 왜? x의 3승함수니까. 그런데 미분을 해볼까요? f 프라임 x는 뭐가 되냐 했더니 3x의 제곱이니까 0이 되는 점을 찾는다면 x가 얼마일 때? 0일 때. 0 넣으니까 0이야. 근데 0,0에서는 극값을 가져요? 안 가져요? 안 가져요. 그래서 우리는 자 보시면 뭐냐면 미분이 가능한 함수에서 x 이퀄 a에서 미분이 극값을 가지면 요거는 돼요. 근데 요거는요 항상 되지 않기 때문에 안 된다고 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문제 다시 넘어가 보시면 이제 내용 뒤로 넘어가 보시면 극대값과 극소값의 판정은 어떻게 하느냐? 자, 우선은 그림을 보시면은 결국 뭐라고요? 미분이 가능한 함수에서 좌우의 부호가 바뀌는데 어떻게?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미분값이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이거는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플러스면 증가하고 마이너스면 감소하니까 증가하다 감소하면 극대네, 감소하다 증가하면 극소네. 이렇게 보시면 아래쪽에 보신 것처럼 일단 뭐라고요? 미분이 가능한 함수에서 미분이 0일 때 그 점에 대해서는 우리는 부호가 어떻게 되면 바뀌면
지금처럼 극대나 극소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극대, 극소는 다시 한번 볼게요. 여기서 뭐라고 되어 있어요? F'X의 부호가 어떻게 된다고요? 바뀌어요. 어떻게? 플러스가 마이너스가 되든지 마이너스가 플러스가 되든지. 근데 만약에 플러스가 되면요, 이때는 극대도 아니고 극소도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마이너스가 돼도 극대도 안 되고 극소가 안 돼요. 나중에 알겠지만 이과생들 이길 때 우리 이걸 변곡점이라는 걸 구하게 될 텐데, 이 내용은 이과 과정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기본적으로 극대, 극소는 설명을 드렸고요. 이제 나머지는 이제 문제가 남았는데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우리는 미분을 왜 배운다? 미분은 그래프를 그리려고 배우는 겁니다. 그러면 그래프를 그릴 때 우리는 앞에서는 직선에서는 기울기와 한 점이고 2차 곡선에서는 최고차항의 개수와 2차 함수에서는 최고차항의 개수와 꼭점을 알아두면 됐죠. 그러면 3차 이상의 함수를 그릴 때는 뭐가 필요할까요? 당연히 극대나 극소점이 필요하죠. 물론 좀 더 복잡한 그래프를 그린다면 플러스 알파가 필요하지만 여러분 최소한 3차 이상의 다항 함수에서는 뭐만 알면 돼요? 극대와 극소점 알고, 그리고 또 하나 추가하자면, 자, 뭐, 한 점 있다면 여기 절편 정도 아시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추후에 제가 개형에 대한 얘기를 드릴 거니까 그 얘기를 좀 더 들으시면 앞으로 그래프를 그리는 거는 아주 쉽게 할 수 있을 겁니다.